전쟁에 지친 러시아가 방공망을 우크라이나로 옮길 수밖에 없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최전개 부대 중 하나와 그들이 운용하는 드론을 더해보십시오. 이 간단한 조합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2025년 내내 러시아 방공망의 파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년 만에 러시아 방공망 40억 달러를 파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방공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공망이 무기들을 막지 못해 러시아 본토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1월 19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소속 정계 알파 부대가 2025년 내내 러시아의 방공망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론들이 연이어 러시아 영토와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날아들었고 장거리 미사일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파 부대는 이번에는 지휘소나 정유소, 물류 거점이 아닌 방공망을 목표로 삼았고 2025년에만 4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를 파괴했습니다. 이 주장은 SBU가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알파 부대가 지난 12개월 동안 러시아의 광범위한 방공망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알파 특수작전센터 공군의 장거리 타격이 러시아 에첼론 방공 시스템 핵심에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SBU는 지난 1년간 파괴 무력화된 적 방공 자산 피해액이 약 4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알파 부대는 이러한 타격에서 러시아 것이고 방공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드론의 방문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이 다가올수록 캠페인은 더 치열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트릭 덕분에 먼 거리에서도 드론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에 알파 부대가 파괴한 것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자국에 배치한 방공 시스템의 군사 명단과 같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1월 19일 러시아 S-300, S-350, S-400 장중거리 방공 시스템이 주요 표적이 됐다고 요약했습니다. S-300은 약 24가지 변형이 있으며 각각의 사거리와 용도가 다르지만 그 어떤 것도 알파 부대의 임무 수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S-400은 약 40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항공기까지 요격할 수 있어 러시아의 첨단 방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격추됐으며 사거리 10-120km의 중거리 방공을 제공하는 S-350 부대 일부도 마찬가지로 격추됐습니다. 이 시스템들도 알파 부대 공격에 격추됐고 우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잃은 40억 달러 상당 방공 시스템 잔해에는 중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벅, 토르, 판치르가 포함됩니다. 판치르는 러시아가 거점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공중 공격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배치된다는 의미입니다. 토르 방공 시스템은 근거리, 벅 방공 시스템은 중거리에서 항공기, 드론, 미사일, 헬리콥터를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파 유닛은 2025년 드론으로 모든 방공 시스템을 빠르게 무력화하며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뭔가 빠진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발사 플랫폼을 파괴하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플랫폼이 없으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알파 부대는 플랫폼 파괴뿐 아니라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레이더 시스템도 제거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경고 시스템을 유지하며 새 방공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 부대는 이미 한참 앞서 있으며 2025년에 다양한 러시아 레이더를 파괴하는 등 레이더 시스템도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네보M, 네보유 레이더는 러시아의 주요 손실 사례입니다. 이 다기능 레이더들은 방공 시스템에 직접 통합되어 있으며 최대 600km, 약 372마일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부 레이더들은 러시아의 S-300 및 S-400 시스템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며 알파 유닛이 2025년에 격파했다고 주장한 포들렛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좌표 레이더는 러시아 장거리 방공 플랫폼에 표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들은 드론과 같은 아주 낮게 비행하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탐지뿐만 아니라 파괴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포드렛에 연결된 방공 시스템은 2025년 내내 그것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 알파 유닛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작년엔 니오뷴3 등 여러 레이더 시스템이 이 유닛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이 통합 레이더 시스템은 O500km, 31, 310마일,
거리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 유닛은 영공 통제와 표적 식별에 쓰이는 카스타 III 시스템, 감마 D, 프로티브니크 GE, 3좌표 레이더 시스템 아이데도 파괴했습니다. 이 파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무기를 전장에서 제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이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눈을 우크라이나가 뽑아내고 있는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선전 목적으로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리터니가 알파 부대의 2025년 활동을 자체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SBU는 해당 부대가 자신들이 명중시켰다고 주장한 표적을 실제로 타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레이더 시스템 파괴 장면과 SBU가 공개하지 않은 알파 부대 명단 추가 표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S-300V에서 사용되는 S-32 유도 레이더 9쌍 이 드론에 의해 타격당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S-400의 92N62 유도 레이더 4기와 96L62 레이더 기지 1기도 타격받았습니다. 또한 묵, 토, 그리고 판치르 공격에 대한 확인도 제공되어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더 나빠질 수 없던 그 상황에서 2025년 러시아 방공망을 뚫은 건 알파 부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이런 임무를 맡은 부대가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HUR도 러시아 방공망 공격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는 우크라이나의 제15 독립 포병 정찰여단, 즉 블랙 포레스트로도 알려진 부대가 공격 드론을 이용해 벨고로드에 있는 S-400 발사대 2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재배치되는 동안에도 2026년 러시아의 지친 방공망은 연초에도 쉴 틈이 없을 것입니다. 밀리타니는 우크라이나 제412 무인 시스템 여단, 즉 네메시스 여단의 아스가르드 2.1인칭 시점 First Person View 드론 부대가 맹활약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S-350을 격파한 것입니다. 부크와 토르 방공 시스템의 자주식 발사대 등 모두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지만 사실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점령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더 많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이 영상 시청을 계속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그 타격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알파 부대와 2025년 러시아 방공망을 공략한 여러 부대가 하늘의 안전한 통로를 열어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미사일, 어쩌면 항공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처럼 값비싼 방공 시스템들이 모두 파괴되면서 러시아는 취약해졌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러시아는 S-400 대대 생산에 2억 달러를 들이며 과거엔 이를 5억 달러에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이런 방공 시스템과 다른 방공 시스템들이 계속 파괴된다면 그 손실이 4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푸틴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모든 방공 시스템이나 레이더를 교체하고 싶어만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자주 교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특히 필요한 속도로 교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체가 가능해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다른 지역의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공격 지역으로 자주 이동시킵니다. 파괴된 방공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기도 합니다. 방공 시스템이 부족해지면 어딘가 취약해져 안전한 통로가 생깁니다. 이 통로가 중요한 이유는 방공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공 시스템이 부족하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쉬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대규모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손실 역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적한 것처럼 매우 치명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거점 점령을 위해선 제공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제공권이 없으면 공격이 방해되고 전차와 지휘센터가 드론 미사일에 마비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영을 공격하려면 전선 뒤에 두고 조직 운영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방공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보급 및 무기 거점이 보호되지 않으면 취약해져 러시아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방공망 약화도 전선에서 큰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16 드론,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로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병력들은 주요 우크라이나 거점 점령 시 하루 종일 탄약 세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안전 통로 얘기로 돌아옵니다. 지금 시작됐고 2026년 엔더 보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 약화 효과를 활용하는 걸까요? 이제 통로가 열렸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기 위해 이 통로를 다시 닫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많은 방공 플랫폼을 잃으면서 그 영향이 2025 연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말 국가안보저널은 러시아가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크림반도로 이동 중이나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조율도 안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당황한 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하나씩 무너뜨려 추가 공격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2025년 4월까지 그 틈을 메우려 서두르며 이전에 방어하던 지역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에 40억 달러 공격을 추가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러시아는 방공망이 손실되면 다른 지역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방공망이 더 파괴될수록 안전 통로도 더 많아집니다.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을 잃자 과민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시스템도 기대만큼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월 13일 밀리터니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공 미사일 저장 시설을 공격해왔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수입 부품과 마이크로전자 확보가 어려워지며 미사일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 같이 자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약속했던 방공 미사일의 수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은 러시아가 새로운 방공 미사일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을 위한 더 많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안전 통로가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계획대로입니다. 그 계획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비나 물류, 석유를 공격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그 계획 설명과 알파 부대 2025 년 업적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알파 부대의 방공망 공격이 러시아 군사 인프라 약화를 위한 작전의 일부라고 언급합니다. 점령지와 전선 너머 모든 곳에서 푸틴의 전쟁 기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25년 훨씬 이전부터였습니다. 알파 부대는 1년 동안 많은 균열을 완전히 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영상 초반에 언급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타격한 주된 목적은 깊은 지역까지 안전한 항공 통로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망의 빈틈을 최대한 활용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전략을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 전략은 러시아 방공망 피해가 늘면서 계속 강화됐습니다. 2025년 러시아 석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표적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1월 1일까지 약 160가의 러시아 석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다른 러시아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석유시설 공격 역시 푸틴의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12월 26일까지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이 2025년에 훨씬 더 빈번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런 공격이 24년보다 511% 늘었고 많은 공격이 더 먼 목표를 겨냥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초장거리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곧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을 위해 이전부터 빈틈을 활용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11월 에키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인 루스테마 미하로프와 대통령실 전략산업고문인 올렉산드르 카미신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의 연간 생산 능력이 약 3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2026년에는 최대 600억 달러까지 도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더 많은 자금은 더 많은 드론을 의미하고 더 많은 드론에서 러시아 방어를 뺀다면 2026년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심층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심층 타격 분야에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우크라이나 무기가 매일 모스크바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심층 타격을 막지 못한다고 알린 듯합니다. SBU가 알파 부대의 2025년 고가 작전을 공개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2025년 8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결정 덕분일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44 미디어는 젤렌스키가 SBU의 러시아 군사 인프라, 특히 방공망을 더 많이 타격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적이 우리의 행동 결과를 느껴야 한다고 했고 SBU도 족쇄가 풀린 걸 잘 활용한 듯합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대량으로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더 많은 장거리 타격 기회를 얻었고 원거리 목표도 타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비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의 무게를 줄이고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해 드론을 재설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류치 드론이 좋은 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이 드론들을 이용해 장거리 타격을 수행해왔으며 일부 드론은 약 1000km, 즉 약 621마일을 이동해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프라브다는 1월 12일 보도에서 이 공격의 성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드론의 정확도가 부족해 리우치 개발이 시작됐고 눈에 띄는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자들은 드론 착륙 장치를 제거해 무게를 줄이고 공기역학 성능을 높여 조종을 쉽게 했습니다. 이 요소가 장거리 타격 정확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리우치 드론은 러시아 영공에 더 자주 등장하며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했던 목표도 신뢰하고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조정이지만 우크라이나 2026년 장거리 타격 작전에 큰 영향을 줍니다. 2025년 말에 등장한 FP1 드론 역시 우크라이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5만 5천 달러의 이 강력한 드론은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체계에 값싸고 강력한 전력으로 추가됩니다. 러시아 영공에 안전한 통로가 확보된 지금 이 드론이 러시아 전쟁 기계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 기계 약화 전략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The Military Show를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